이제 기본 소매 원형을 그려볼 건데요. 기본 소매 원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판의 진동둘레와 뒷판의 진동둘레가 필요하고요. 고기 길이를 재기 위해서 룰렛자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자면 앞판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 나오고요. 뒷판은 23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2cm 정도 차이 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룰렛자가 없으시면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는 곡선을 돌릴 수가 없지만 이렇게 세워지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러지니까요. 이렇게 세워서 곡선 모양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길이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4분의 1 축도로 그리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그리실 때는 4분의 1 축도 말고 실제 사이즈로 그리시기 때문에 그때는 줄자를 이용해서 진동둘레랑 뭐 나중에 칼라를 그리기 위해서 목둘레도 재야 되는데 목둘레도 재주시면 됩니다. 소매 원형은 말 그대로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소매를 사용하진 않고요. 일단 기본 팔꿈치에 다트 들어가는 원형을 그리자면 역시나 5 사이즈일 때요. 소매 길이는 58cm고요. 팔꿈치 길이는 31cm, 앞 아몰은 21, 뒤 아몰은 23cm고요. 보통 손목둘레는 15 내지 16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이제 소매에서는 소매산이라는 게 있는데 소매산이라는 건 소매의 높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기본 소매 원형은 4분의 암홀에 더하기 2.5cm가 기본 소매산이 됩니다. 앞아몰, 뒤아몰이 21과 23이니까 전체 암홀은 두 개를 합쳐서 44가 되고요. 4분의 아몰이 44니까 더하기 2.5를 해주면 11 더하기 2.5 해서 13.5가 기본 소매 높이가 된다는 거죠. 소매산이 낮을 때는 잠옷 같은 경우에는 6분의 아몰에서부터 소매산이 높을 때는 3분의 아몰까지 재킷 같은 경우는 3분의 아몰을 사용하거든요. 소매산이 차이가 나는데 기본 소매산은 4분의 아몰에 더하기 2.5cm가 돼서 지금은 13.5가 되도록 소매산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산이 소매에서는 어디 부위를 뜻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킷 소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겨드랑점에서 여기가 소매통이고요. 여기서부터 소매통까지 여기가 소매산이 됩니다. 소매산이 낮을 경우에는 면티 같은 거 보시면 여기서 요렇게 요 선에 직각이 되는 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선에 직각이 되게 선을 그렸을 때 요 선이 소매통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소매통까지 여기가 소매산이 됩니다. 소매산과 소매통은 반비례하는데요. 소매산이 높으면 소매통은 좁아집니다. 소매산이 낮으면 소매통은 넓어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가 소매통이고 어디가 소매산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소매산이 높으면 소매통이 좁아지면서 차렷하고 있을 때 이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재킷 소매 같은 경우에 차렷하고 있으면 그냥 요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겨드랑점에 주름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팔을 들게 되면 불편하지요. 면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면티가 이렇게 생겼는데 면티를 입고 차렷을 하게 되면 여기 겨드랑이에 이런 식으로 주름이 많이 생겨요. 모양은 주름이 생기지만 입고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활동은 편하지요. 소매산이 높으면 소매통은 좁아져요. 내려가고 미관상 주름이 없지만 활동은 불편합니다. 반대로 면티처럼 소매산이 낮으면 소매통은 커져야 되고요. 미관상 팔을 내렸을 때 겨드랑이에 주름이 생기지만 활동을 할 때는 편하지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소매에서 요 개념이 있으셔야 내가 어떤 옷을 디자인을 했을 때 소매산을 높게 할 건지 낮게 할 건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58cm, 소매 길이가 58이니까 58 되게 하시고요. 팔꿈치 길이 31cm 표시하시고요. 소매산이 아까 4분의 아몰 더하기 2.5 할 건데 13.5였거든요. 여기도 표시를 해주세요. 직각으로 해서 여기서는 4분의 암홀 더하기 2.5 기본 소매라서 이렇게 합니다. 13.5가 되게 했고요. 여기는 팔꿈치 길이, 여기서는 소매 길이
58cm 되게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다 직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직각이 잘못되면 선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요 선에서부터 똑같은 간격으로 또 점을 하나씩 찍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요 소매 중심선에 방금 그린 요 선이 소매의 중심선이거든요. 팔에서 보자면은 여기 요 부분에 선을 그렸습니다. 중심선을 그려줬고요. 직각이 되도록 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직각이 되게 그려주시고 반대편으로도 요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선이 그려졌습니다. 앞 아모리 21이고 뒤 아모리 23mm인데 보통 소매는 항상 오른쪽 편을 앞소매로 그리고 왼쪽 편을 뒷소매로 그립니다.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뒷소매이기 때문에 앞 아몰 21cm가 되게 요 소매 끝점에서부터 21cm가 되면서 소매산 요 선과 만나는 접점을 찾아주세요. 여기가 앞 아몰 길이가 되는 거죠. 21cm가 되도록 여기가 되고 뒤 아몰은 23이니까 여기서부터 23cm 되면서 자 요렇게 만나게 되는 곳 뒤 아몰 23cm 되는 곳 여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수직으로 아래로 선을 내려주시는데 직각되게 선을 그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직각되게 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 모양처럼 생긴 이제 뼈대가 완성이 됐고요. 위에 진동 둘레라고 합니다. 여기 이 모양을 그려줄 건데 앞판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을 3등분을 해주세요. 여기를 3등분을 해주시고 3분의 1만큼 이렇게 나가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뒷소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4등분을 해주세요. 마지막은 한 번 더 나눠줍니다. 4등분을 하시고요. 마지막은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큼 동그라미에 땡땡만큼 나가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땡땡한 것만큼 이쪽 부분이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진동을 그려줄 건데 요 대각선에 맞춰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 점들이 지나갈 수 있게 수직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는 반으로 나누고 여기도 반으로 나누고 요쪽도 반으로 나누고 여기는 3등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cm 정도 또는 1.2cm 정도 여기가 소매 끝점이 아니라 살짝 소매 끝점을 앞쪽으로 옮겨줍니다. 앞판 쪽으로 1 내지 1.2cm 옮긴다. 옮기는 이유는 소매가 앞판 쪽으로 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 바디 원형도 보시면 팔이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차렷을 하면은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 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이 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매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소매는 직선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팔은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매는 직선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이제 이 뒤쪽으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팔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돌아가는 것에 맞춰서 소매도 달렸을 때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해주려면 소매가 어깨 끝점이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달려야지만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제가 원래 소매 중심선은 여기였거든요. 여기였는데 제가 이쪽으로 소매 중심선을 옮겨서 달았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달리게 돼서 앞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작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 팔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매를 이 상태로 달게 되면 옷은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주름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매도 팔 모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깨 끝점을 소매 끝점을 살짝 앞판 쪽으로 돌려서 달아주셔야 앞쪽을 향해서 달리는 소매가 됩니다. 재킷 같은 경우에는 두장 소매라고 해서 여기 절개선이 들어가면서 소매가 자연스럽게 팔 모양대로 팔꿈치에서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데 기본 소매에서는 다하트나 절개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달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매 끝점을 앞판 쪽으로 살짝 옮겨주면 앞판 쪽으로 팔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진동둘레를 그려줄 건데요. 요 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랑 요 3분의 1 지점이랑 요 지점이랑 요 일단 세 군데가 지나가도록 진동자를 놓고 요렇게 그려주세요. 이제는 요 점하고 요 가운데 점이랑 여기가 지나갈 수 있게 자를 돌려서 요렇게 그려주세요. 요 점이랑 여기 가운데랑 여기가 지나갈 수 있게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나머지도 요 점, 요 가운데 점, 여기가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서 요 앞에 그렸던 선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뜬금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요 선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그 점들도 지나갈 수 있게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동둘레가 완성이 되는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앞판은 올록이 볼록이가 심하고요. 뒤는 좀 더 완만하게. 아까 몸판에서 보신 것처럼 앞판은 계란이 15도 기울어진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판은 더 많이 파이고 뒤는 완만하고. 그래서 몸판의 진동둘레도 앞은 훅 들어가는데 뒤는 완만하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 뒷소매하고 달리게 되는 뒤쪽 소매는 완만하게 떨어져야 되고요. 앞판에 훅 들어가게 되는 요 부분하고 달려야 되는 앞부분은 올록이 볼록이가 심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시라고 제가 좀 눈에 띄도록 심한 식으로 그렸지만 뒤는 완만, 앞판은 올록볼록이 심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동둘레를 다 그렸으면 이제 소매 옆선을 그려줄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밑에 폭이 정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 아몰이 21이었고 뒤 아몰이 23해서 뒤 아몰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도 당연히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 소매 부리인데요. 소매 부리가 손목둘레가 기본 15, 16cm 정도 여자들 손목둘레가 그 정도 되는데 요대로 딱 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유분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분 4, 5cm 정도 해서 소매 부리는 20cm가 되게 할 겁니다. 손목둘레에 플러스 여유분 4, 5cm를 줄 건데 손목둘레가 15, 16이니까 15일 때는 5cm, 뭐 16일 때는 4cm에서 대강 20cm가 되도록 해줄 거고요. 여기에 다트가 하나 들어가는데 20cm에다가 다트 5cm까지 해서 전체 여기 아래쪽은 25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cm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측정을 해보면 35cm거든요. 그러면 35cm에서 25cm가 되려면은 10cm가 남는 분량이 되는 거죠. 남는 분량을 다시 반으로 나눠서 5cm가 되면 양쪽에서 5cm씩 깎아줍니다. 양쪽에서 5cm 깎는다는 건 여기에서도 5cm 깎아주고 여기서도 5cm 깎아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5cm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20cm에 다트 5cm짜리 25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 25가 되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소매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2.5씩 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제가 옆선을 먼저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곡선을 가지고는 진동둘레를 이쁘게 그리기가 힘들어서요. 제가 실제 곡자를 가지고 왔고요. 대칭되도록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소매 옆선이 좌우가 두 개가 똑같아요. 가장자리에서부터 아래쪽이 5cm가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기울기가 같아지는데 만약에 소매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2.5씩 나가서 25cm를 만들어주면 앞판은 보셨다시피 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고 뒷판은 이 기울기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점선과 이 선의 기울기가 달라서 하나는 완만하고 하나는 휙 들어가는 선을 과장되게 표현했을 때요. 이 두 선을 박아주게 되면 소매 옆선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휘어지게 됩니다. 저렴한 면티를 빨아서 입고 나면 소매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선이 이렇게 휙 돌아가거나 또는 몸판의 옆선이 앞이나 뒤로 휘어지는 경험 하셨을 거예요. 그게 서로 결이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봉제를 하면 세탁을 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그렇게
틀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소매도 기울기가 다른 걸 두 개를 붙여주면은 소매선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매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각선을 내리고 양쪽에서 똑같은 분량만큼 들어가서 깎아줘야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두 개가 똑같아서 소매 옆선을 박았을 때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판과 뒷판 이 소매통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매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이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양쪽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다하트를 넣어줄 건데요. 다하트는 어디에 넣어주냐면 소매 중심에서부터 뒷소매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여기를 반으로 나눠주시고요. 반으로 나눈 데서 끝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시고 다하트가 5cm였기 때문에 양쪽으로 2.5cm씩 나가서 이렇게 다하트 5cm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직선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소매가 이렇게 팔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 팔이 직각은 아니잖아요. 둥글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이런 모양이 되도록 다하트를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곡선이 심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살짝 곡선이 되도록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 소매는 만들어서 입는 소매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 원형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다하트의 모양은 항상 옆모습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옆모습에서 팔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글리길 원하면 소매 다하트도 이렇게 둥글게 그려주시라는 거고요. 보시면 저희가 손을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보다 이 뒤쪽 소매가 약간 더 길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선에서 0.5cm씩 길게, 자 0.5씩 살짝 내려서 여기를 살짝 곡선으로 그려주세요. 0.5cm씩 내려서. 잘 안 보이시면 다시 크게 그리자면 다하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선에서 0.5를 내려가고 이쪽도 0.5를 내려가 주세요. 내려간 다음에 이 선에 직각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려 주시라는 거죠. 여기가 0.5씩 내려서 직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생긴 소매 기본 원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소매는 슬리브이기 때문에 S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매 중심선이 식서 방향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숄더 포인트, 몸판의 어깨 끝점과 만나게 되는 소매는 1cm나 1.2cm 정도 앞판 쪽으로 이렇게 옮겨준 여기가 숄더 포인트랑 만나야 된다는 거 아시고 이쪽 편이 앞판 소매, 이쪽 편이 뒷소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소매 원형 패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